주세요. 신학으로 문화예술이사 조경혜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제5장 우리는 왜 감동과 희열이 사라진 삶을 사는가로 가지고 우리가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앞에는 뇌의 구조가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는가, 또 뭐 윗세대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은 미완성인 뇌로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 어떤 미완성이 완성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생각하게 해줬는데, 이 제목은 그런데 우리는 그 미완성의 뇌를 가지고 왜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닌 바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일상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어린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아이들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 아이들은 또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그 미완성인 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어른인 우리에게는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남들에게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하는가, 이런 제목들을 주어줬어요. 발제. 그러면서 아이들과 어른의 뇌가 어떻게 변해서 감동과 희열이 사라진 성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 5장에서 정리해 준 거예요. 잘 읽어보셨으니까 조정현 선생님 오셨나요? 영상이 있고. 네. 만일 여기 첫 번째 장에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대륙에서 태어났다 생각을 한번 해보려는 거죠. 아프리카나 밀림이나 시베리아나 북극 남극에서 태어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몽골의 초원이라든가 인도의 어느 빈민굴이라든가 브라질의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막 타잔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늑대 소년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아주 다르게 사고하고 있겠죠? 아주 다르게 행동하고 있겠죠? 그러면 관심사도 달라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의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행위, 가치 기준, 종교,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살고 있는 어떤 인간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패턴의 회로를 구조적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을 텐데, 요거를 살짝 내 그 주변으로 바꿔보면 대륙이 아니라 내 바로 옆집, 내 바로 다른 형이라든가 아우라든가 또는 고급 주택가에 사는 어느 교수집에서 태어났다, 그 중에 아주 하나뿐인 없는 귀중한 자녀로 태어났다든가, 근데 엄마가 아주 신경질적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 역 앞에 있는 6번째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났다든가, 그런데 아빠는 맨날 실직 상태고 고주망태라, 엄마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10시, 11시까지 일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든가, 세 번째는 어떤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어서 남자한테 버림받고 바람 피는 남자 밑에서 아빠 밑에서 아빠는 도망가고
이 여인의 슬픔을 들어줘야만 하는 자녀가 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서 제시했었어요. 이 밖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은 지금 사는 이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뇌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경험, 여러분이 겪는 경험을 가지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른 능력과 다른 재주를 지닌 사람이 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그 사람이 경험한 내면 세계 때문에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뇌가 되어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발달하지 못하는 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뇌의 유령 연결은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한 가정, 이런 꼭 필요하거나 꼭 요구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맞춰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문화권에 또 꼭 들어맞는 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오직 그 중요한 거. 그것만 배우려고 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배운다는 게 뭐냐면 열광이에요. 열광. 열광. 그래서 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뇌가 되고 나는 왜 여기에 열광하면서 이거 가지고 기뻐했는가? 나의 뇌는 무엇에서 도파민이 팡팡, 엔돌핀 팡팡 아시죠? 거기에 따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이 열심히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도르핀, 엔케팔린, 엔케팔린은 펩티드에 속하는 거래요. 다당체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용체에 의해서 인접한 신경세포 안으로 신호를 유발시키고 이러면서 뉴런 연결망은 확장되고 강화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은 100세 시대를 향해서 뉴런이 형성되고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내면적인 환경,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의 자극을 받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 내면적인 주관적 내면적인 평가, 그것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의 요인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는, 가장 중요한 현재, 나는 미래에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내면 세계의 유령이 형성이 될 것인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세계를 살짝 견주어 비교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삶의 초창기의 아이들은 항상 가지런하게 무언가 배우려고 하고 발견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애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걸었다, 뛰었다, 내가 무엇을 잡았다, 습득했다, 먹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열광하고 배우려고 하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중요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가장 엄마가 되겠죠.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 미완성인 자기 상태를 완성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그 바로 어른. 가장 인접한 밀착 관계에 있는 엄마나 또는 배우자가 그것을 잘 격려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이 아이는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열심히 자기 몸을 발견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고 있잖아. 그거는 왜 그렇게 뻐꾸기 뛰어오르는 거야? 까마귀 같은 목소리네 그 노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을 겪어보신 적 있죠? 지금 기록하세요. 나 이런 경우 있었어.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핀잔 주고 있을 때 아이의 뇌는 그 순간 성장을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애정과 친밀함, 유대관계라는 거죠. 유대감. 중요한 단어를 설명했어요. 소속감. 지금 아이가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때 열광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떤가? 지금 어른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발제를 어렵게 생각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도달하는 거예요. 왜 이 발제가 어려울까? 어린이한테 만약 이런 질문을 했으면 맞아요. 나 어저께요. 어떤 애는 이런 말을 해요. 저 어저께요. 사이버머니를요. 도둑질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른이 만약에 너 그거 도둑질이야. 절대 안 돼. 감옥 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거 어떻게 느낄까요? 신경 안 쓰더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 안 써. 그런데 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걔한테 기쁨을 주는. 그거 신경 안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 과정이에요. 자,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할 때 아이는 열광이라는 거름 뿌리개가 가동되면서 이 활성화된 연골망과 회로를 쑥쑥 자라게 해주는데 요런 아이가 또 잘못되면 남의 비만 맞추려 드는 아이가 되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막 잘해주는 거를 원하지 않으면은 이거 누구한테 이걸 잘해주지? 막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불안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아무리 자기가 엄마나 아빠의 또 가장 밀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써도 절대 맞출 수 없었던 환경이 됐다면 걔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내면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입증해 보일 때까지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에게 나 이런 거 잘해 하고 능력을 자꾸 뽐내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이제 아는 채 잘난 채 다재다능한 사람 그런 뇌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후 6개월 된 아이는 실험을 했어요. 6개월 된 아이와 생후 1년 맨 처음에 생후 6개월 된 아이한테 짤막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어요. 그 실험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
난쟁이 이야기. 책 속에서. 지금 책 읽으셨죠? 거기까지 못 읽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난쟁이가 네. 끙끙대고 이제 짐을 이렇게 올라갈 때 네. 파란 옷을 입은 난쟁이가 이렇게 올려줘서 제가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는 제가 그걸 볼 때 잘못한 게 빨간 옷 입은 애가 이렇게 밀어드려야 되는데 파란 옷 입은 애가 맨 꼭대기 갔을 때 또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색이 남느냐 했더니 파란 옷 입은 그 캐릭터가 기억이 남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조금 그랬어요. 그게 맨 끝에가 빨간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똑같이 파란으로 나와서. 네.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잠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산이 있는데 노란색 캐릭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색 캐릭터가 나타나서 밀어줬어요. 또 하나는 노란색 아이가 올라가는데 파란색 캐릭터가 뭉쳐버렸어요. 이런 실험이에요. 이게 6개월짜리와 6개월 후, 생후 6개월짜리에게 하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1년이겠죠? 생후 1년 된 상황이겠죠? 이 두 아이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랬더니 생후 6개월 된 아이들이 이때는 똑같은 걸 보여줬을 때 초록색을 집어들었어요. 요 아이들은 초록색 캐릭터를 집어들었는데 똑같은 걸 보고 1년, 생후 1년 된 아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얘를 집어들었어요. 파란색 캐릭터를 집어들었어요. 잃어버리는 캐릭터를. 이건 도대체 뭐지? 6개월 동안 뭐가 달라질 거지? 이 아이들의 뇌는 뭐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상세계 속에서 뭔 것 같아요? 네?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도 겪었으니까 나에게 억압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채는 인생에서 평안하게 있게 내가 울면 주고 이랬던 게 감싸줬던 거를 알고 있었다가 이제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 걷기도 해야 되고 일어서기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다가 많이 쓰러졌을 것이고 기어가다 뭔가 부딪혔을 것이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느끼면서 억압자에 대한 나타난 거죠. 억압자에 대한 감정. 하지마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한 달쯤, 두 달, 우리 나이 2달쯤 되면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이게 뭐라고요? 지금 조금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뭐 잘한다 했고. 편안함과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포근함, 그런 동조자, 케어를 해주는 걸 느낀 거죠. 그 케어자가 누구라고요? 케어를 엄마가 많죠. 엄마가. 아니 케어자를 조금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한마디로 같은 내용으로 여기 억압자라 그랬죠. 억압자.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똑같이 엄마인데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네, 본보기. 자기 삶의 본보기를 본 거예요. 이 순간. 얘는 생후 6개월 때는 열심히 엄마가 계속 밀어주는 존재였는데 생후 1년이 됐을 때부터는 계속 하지마 하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죠. 이 6개월 동안 아이의 뇌는 다른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배움이죠. 배움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만약에 각 세대마다 처음부터 다시 여기 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는 존재도 어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팽이, 곤충류, 선충
이런 뇌는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뭐 배우는 게 없어요. 자기 먼저 세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미숙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서 문제없이 적응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우리 인간이 배움을 가지고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아버지가 필요하고 이 아이의 성장이 긴 동안에 마을 전체가 나서준다면 좋겠죠. 그게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말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마을 전체라 그랬어요. 그죠? 엄마, 아빠, 할머니, 여기 케어자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자꾸 자라면서 본보기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점점 이게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당신에게 있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예? 몰라요. 아이 때 생후 6개월 때의 시간적 개념과 어른이 되어서의 시간적 개념은 이 공동체가 점점 달라지겠죠.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분명히 희열을 느끼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의 기쁨이 있었을 테고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질서라고 하면서 질서에 잘 지키고 있는 조직체다. 조직, 질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희열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열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열광하면은 미친놈 되거든요. 5차원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되어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보자는 거예요. 도파민도 나오게 하고 엔돌핀도 나오게 하고 그러려면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요즘 나의 도파민, 내 엔돌핀 나오게 해준 그 공동체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스티커를 드릴 테니까 오늘 가장 기쁜 공동체를 찾아내신 여기 하나씩 제 경험 하나만 말해볼까요? 예. 저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경험을 도파민 팡팡! 제가 그래요. 너무 거슬러 올라갔나요? 그러나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상당히 똘똘한 아이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아이를 태어난 아이한테 첫 번째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던 날 그거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걔를 나름대로는 뒷바라지를 한답시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가고 합격했다라는 이 합격 통지를 전철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들은 거예요. 그날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집에 왔다가 잠깐 나가가지고 잠깐 나가러 다시 나가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제가 들고 있는 모든 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따라올 정도였어요. 따라와가지고 얘기 좀 나누자고. 당신한테서 빛이 이렇게 확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날 그렇게 빛이 났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전철까지 따라 들어가서 내 옆에 앉았다. 근데 그때 분명히 빨간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빨간 우산을 들고 있었거든요. 야, 빨간색이 나한테 좋은 색이구나. 그때 그날은 내가 아이를 통해서 도파민 그 기쁨으로 충만하던 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 그 경험은 서울대학교 합격할 때마다 더 기뻤어요. 엄마로서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되게 많이 좋아해요. 써먹고 싶으면 이 써주시면 기대를 가지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